안녕하세요. 저금리닷컴TV입니다. 임차인이 다음 달에 나간대요. 돌려줄 보증금이 4억 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1억까지 밖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안 나온대요.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그건 알아서 마련하셔야 한다는 답이 돌아와요. 아예 안 된다는 답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진짜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이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해결책이 있으니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적인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조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는지 금융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출은 이름은 전세 퇴거 자금이지만 은행의 행정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돼요. 집을 사는 대출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역이에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한도는 1억 원으로 묶여 있어요. 담보 여력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최대 한도는 1억이에요. 게다가 누적으로 봐서 예전에 생활안정자금을 받아둔 게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남은 금액만 나와요. 반대로 지방주택은 이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날짜예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도 예외가 있어요. 그 집을 취득한 날, 그러니까 등기부에 소유권이 넘어온 날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일 것, 그리고 지금 임차인하고 맺은 임대차 계약일도 2025년 6월 27일 이전일 것, 취득이라고 임대차 계약일, 이 두 날짜가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예전 규제대로 1주택자는 LTV 70%까지, 다주택자는 LTV 60%까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일과 주택 취득일 중 단 하나라도 2025년 6월 27일 이후라면 1억이 최대 한도예요. 그래서 상담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등기부 등본하고 임대차 계약서예요. 이 두 조건에 의해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최대 한도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세 번째는 주택 수예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집을 사기 위한 구입 자금 대출은 지방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전세 퇴거 자금 같은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을 주택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있다면 주택 수 역시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집만 세거든요. 지방주택은 주택수 합산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한 채, 수도권의 한 채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은 수도권 1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도권 내 1주택자라도 날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는 무조건 1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도 그 이전에 체결했어야 1억을 넘겨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럼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만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대출이 막혀 있지만 이분들도 이전에 말씀드린 날짜 예외 조건만 똑같이 갖추셨다면 LTV 60%까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금융위원회 공시자료와 가이드라인 기준일 뿐이고 각 시중은행의 내부 규정이나 심사 지침에 따라 실제 한도나 취급 여부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맞으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은행이 보는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소득이에요. LTV 규제상으로는 3억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소득이 안 받쳐줘서 절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DSR이라고 1년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건데 은행은 40%가 기준이에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까지 전부 들어가고요. 1금융권에서 막히면 2금융권에서 풀 수 있는데 DSR 기준이 50%라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만 붙는 조건이 세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한도는 보증금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주택 시세로 계산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한도가 6억이 나올지라도 보증금이 4억이면 최대 한도는 4억까지예요. 둘, 대출금이 내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 임차인 계좌로 바로 나가고 실행도 임차인이 실제 퇴거하는 날에 돼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다른 데서 돈을 구해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이 대출로 채우려고 하시면
대출이가 안 나와요. 이미 나간 돈은 못 메꾸거든요. 셋, 1억을 넘겨서 전세 탈거 자금 대출을 받으면 새 임차인을 받든지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든지 정해야 해요. 오늘은 전세 탈거 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전세 탈거 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시면 해결책이 있으니까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고요.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1로,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